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관계에 대한 건데요. 네, 특히 좀 힘든 관계요? 맞아요.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책, 그중에서도 6장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 가족이나 배우자, 자녀처럼 아주 가깝잖아요. 네네. 매일 보는데도. 그래서 더 감정 소모가 클 때가 많죠.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데 같이 있기는 또 너무 힘든 사람들.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근데 이 책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이 있더라고요. Let them, 그리고 let me. 이 두 가지 전략인데요. let them 플러스 let me 전략이요? 네, 맞아요. 오늘 이걸 좀 제대로 파헤쳐보고 이게 실제 우리 관계에, 당신의 힘든 관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사실 가까운 사이가 더 힘든 이유가 기대가 커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상처를 주기도 쉽고요. 책에서도 딱 짚어서 이야기하죠. 가족은 더 가혹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뭐랄까 당신을 위한다는 생각, 이게 당신한테 최선이야 라고 믿으니까 더 거칠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단 통제하려는 마음부터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군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상대를 그대로 두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전략, let them이군요. 그냥 말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건가요? 이게 근데 좀 소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극적이라기보다는요. 이건 수용에 더 가까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이요. 네. let them이라는 건 상대방의 생각, 감정, 방식, 심지어 나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까지도요. 네.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 없이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예요.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들의 의견이 옳은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의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let them disagree. 상대가 내 의견에 동의 안 해도 그냥 두는 거. 네. 또 let them think I'm wrong.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사람 감정이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거죠. 근데 상대방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let me군요. 이건 이제 나를 위한 거네요. 내 가치, 내 필요를 지키는 행동. 정확해요. let me는 내 필요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건강한 경계를 딱 설정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요? 네. 내가 원하는 관계 방식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let me have boundaries. 나에게 건강한 경계선을 허용한다. 그렇죠. 또 let me protect my peace.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킨다. 그리고 let me choose what kind of relationship I want. 내가 원하는 관계의 모습을 선택한다. 와, 이건 그냥 상대방을 두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훨씬 적극적이죠. 내 정신적 평화를 지키겠다. 해로운 관계 역학에서 잠시 빠져나오겠다. 앞으로 이 관계는 내가 정의하겠다. 이런 의지인 거예요. 그럼 let them이랑 let me는 진짜 동전의 양면 같은 거네요. 분리된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상호 보완적이죠.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에 나의 평화와 관계의 질을 지키는데 집중하는 균형. 그 균형이 중요하군요. 여기서 관계의 그물망, 그러니까 가족 시스템 개념을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관계의 그물망, 가족 시스템이요? 네, 그 아기 침대 위에 매달린 모빌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하나 건드리면 전체가 막 흔들리면서 새 균형점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비슷해요. 당신이 렛미를 실천해서 경계를 딱 그으면 가족 시스템 안에서 당신 역할이나 위치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가족들이 좀 반발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시스템이 조정되면서 감정적인 반발이 클 수 있어요. 이걸 미리 좀 예상하고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도 경계는 단호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책에 나온 재혼 가정 사례가 딱 이거겠네요. 계자녀 갈등. 네, 좋은 예시죠. 아이들이 새 가족에 대해 슬픔이나 거부감을 막 표현할 때 일단은 let them. 아이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허용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괜찮다고. 맞아요. 근데 동시에 let me도 실천해야죠. 어른으로서 아이 감정을 받아주되 거기에 내가 압도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은 내가 지키고.
필요하면 좀 거리를 두거나 관계 규칙을 세우는 그런 책임도 따르고요. 그쵸.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경계 설정인 거죠. 이 전략의 핵심은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에게 쏟던 에너지를요, 이제 내가 통제 가능한 나 자신, 그리고 관계의 질을 가꾸는 대로 돌리는 거예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좀 해방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심리적으로 큰 해방감을 줄 수 있죠. 결국 타인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막 애쓰는 대신에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또 건강하게 나를 보호하면서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힘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자, 오늘 저희는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법 6장을 통해서 가깝지만 힘든 관계를 다루는 Let them 플러스 Let me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냥 두고 동시에 나를 위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게 핵심이었죠. 그쵸?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략이 당신의 관계 중 어디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Let them과 Let me를 실천한다는 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책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은 let them, 즉 그대로 두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만약에요, 상대방의 행동이 그 행동 자체가 당신의 아주 중요한 가치나 어떤 윤리적인 선을 심각하게 넘어선다면 어떨까요? 이 let them 전략의 건강한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